안녕하십니까, 정근우의 팟캐스트 정근우입니다. 자, 오늘 제 옆자리에는 정말 KBO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살아있는 레전드를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유격수 두산 베어스의 신장이자 영원한 캡틴 김재호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못들 바를 모르겠네요. 인사하면 돼요? 네? 인사하면 돼요? 네, 이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안 보고 하셔도 돼요. 이거 나만 네. 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두산 베어스 선수이자 지금은 불꽃야구에서 정근우 선수랑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김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소개가 확실하게 나랑 달라. 톤이 점잖지 않아? 그러니까 성격이 점잖은 성격이야? 아시면서 그러세요. 아닌 것 같은데. 좀 너 이거 안 봐도 된다고. 상황에- 너 내가 볼 때 지금 방송 나가서 좀 쫄았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긴장했지 지금. 아니 저 이렇게 대본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대본을 보지 말라니까. 야 이거 치워버려. 얘를 왜 주는 거야 이거? 야 나만 있으면 돼. 아니 은퇴하고 나서 이제 네. 불꽃 야구도 하고 있고 지금 해설도 막 하고 있잖아. 네, 뭐 이런 경험 처음이잖아. 처음이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야구 말고 다른 걸 해보니까 어때? 정신 없어요. 어떤 부분이? 그 전에는 야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막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습니다. 해설 때문에 그렇죠. 평판이 좋지는 않던데 잘한다고. 김재호 선수 해설 잘한다는 얘기보다는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든지 느려요. 그러니까 느림의 미학.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풀이를 해서 그 시청자들한테 이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어색하고 그렇지. 그리고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모르지.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뭐 그런 게 없으니까 피드백도 없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하다가 결국에는 야구를 계속 보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그 적응하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데 시행착오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맞아요. 근데 재호는 이제 지금은 너무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아직 멀었어요. 나도 알고 있는데 포장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지. 네. 그리고 뭔가를 다른 일을 내가 해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너 이거 불꽃 야구도 하고 있잖아. 뭐 어떻게 보면 야구지만 그래도 방송이잖아. 그렇죠. 쉽지 않잖아 이것도. 맞아. 음. 그나마 이제 말 편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말 편안하게 해도 되지. 형이 이제 어. 많이 이끌어주고 하니까 음. 제가 그나마 이미지가 좀 좋아진 거고 음. 요즘에 뭐 예능캐다 뭐 이런 얘기 또 댓글 다 보는구나. 제가 보는 건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어.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아시잖아요. 제가 뭐 예능캐 뭐 이런 성격 아니고 한데 이제 옆에서 형이 많이 이끌어주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이미지가 좋아진 건데 포장이 잘 됐다. 아니야, 내가 볼 때 김재호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다라고 난 보여주고 있어. 그래요? 그럼 왜냐하면 나처럼 이렇게 멘토 이렇게 안 쉬고 날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탁탁탁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 김재호가 그걸 잘하는 것 같아. 오늘도 다른 데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근우 형이 항상 일찍 오는 거 알잖아요. 아니까 나도 일찍 와야지 하고 일찍 출발했지. 일찍 출발해서 여유 있게 와서 차 안에서 좀 있다가 근데 근우 형 차가 없는 거야. 거기에 당연히 없지. 없는 거야. 나는 내 차밖에 없는 거야. 나는 또 매니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근우 형 차가 없길래 이거 좀 이상한데 해갖고 이제 전화를 했지. 전화하니까 9층이라는 거야. 9층 거기 9층이 없나? 거기 4층밖에 없어. 와 그때 딱 뜨끔했지. 이거 뭐지? 괜찮아.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너가 얘기했잖아. 방송을 하는데도 근우 형이 잘 이끌어줘서 그쵸. 너무 편하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 컨텐츠가 뭐냐면 키스톤 콤비야. 김재호와 정근우. 또 야구하면 센터라인. 그 중에서도 뭐야? 키스톤 콤비. 그렇죠. 가 제일 중요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김재호와 정근우가 생각하는 최고의 키스톤 콤비는 어떤 콤비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보고 싶은 거야. 이거 괜찮은 괜찮은 컨텐츠지.
근데 센터라인에서 야구를 하다 보면 키스톤 콤비가 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요즘 시대에 센터 라인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비중을 봤을 때 포수가 30, 쇼세간이 50, 중견수가 20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포수는 결국에는 투수하고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비들의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적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점으로 볼 수 있는 위치가 이제 키스톤 콤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키스톤 콤비가 얼마만큼 강한 팀이 KBO에서도 강한 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키스톤 콤비가 강한 팀이 강한 팀일수록 이제 팀은 성적은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들죠. 야, 그러면 그래서 프리미어 우리가 12대 김재호 정근우가 50%의 비율을 차지해가지고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승을 했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 봐봐. 그때도 내가 실책해서 결국에 이긴 거잖아요. 맞아. 내가 실책 안 했으면 못 이겼어. 오타이가 계속 던졌단 말이야. 맞아. 그랬으면 끝났다고. 맞아.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실체가 너의 굉장히 너가 너무 큰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강했어. 참나. 그때 대단하네. 생각하면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막. 죽고 싶었는데. 키스톤 콤비가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한 경기를 하다 보면 가장 타구가 많이 오는 포지션이 유격수, 그 다음에 이루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안정감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책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주자가 루에 많이 깔릴 거고, 그 상황에서 또 만약에 또 실책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대량 점수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지.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볼 때도 나도 이루를 오랫동안 봐왔지만 그래도 투수의 사인과 포수의 사인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쵸. 이 사인을 보고 외야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쵸. 또 중견수나 맞아요. 근데 이런 역할들을 키스톤 콤비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전달하는 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요즘 야구는 그게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나도 요즘 야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에 이거 하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내야수들도 다 하나? 그게 이루스랑 유격수만 해요. 그러니까 사인을 듣고 이제 전달을 하는 건데 그걸 들으면 뭐 하냐는 거지. 결국에는 요즘에 워낙 데이터야구. 만약에 정근우가 나왔어. 그러면 정근우가 어디로 많이 친다. 그걸 이제 수비 코치들이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계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내가 대처를 하지 않는 수비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근데 결국엔 데이터는 과거 그 분포잖아요. 그렇지. 타고 분포란 말이야. 근데 사인은 느린 변화가 왔어. 근데 그걸 밀어치냐고. 땡겨치는 확률이 더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키스톤 콤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응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 전에 과거의 기록 데이터보다는 오늘 우리 투수와 이 타자의 쓰인 궤도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내가 수비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옮긴다는 얘기지. 그렇죠. 오로지 그냥 이 타자가 보고. 어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많이 친다의 그거의 데이터만 이제 가지고 현재로서는 하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서만 수비를 하니까 결국에는 생각하는 야구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약간의 이제 AI 같은 느낌? 그런 야구가 되니까 이 선수들이 그 수비에서의 그런 응용 능력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에 내가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판단력들이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야구가 되냐 잡고 죽이고 잡고 죽이고 끝 이런 야구만 된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맞네.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내게 없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우타자면 무조건 이루수가 들어가고 좌타자면 유격수가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 투수에 따라서 타자에 맞아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볼 카운트에 따라서 네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얘가 좀 늦어. 그제? 계속 늦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루 쪽보다는 유격수 쪽으로 그렇지.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 좌타자인데도 군용이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그런 거 부분을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소통보다도 그냥 느낌상 딱 그렇지. 알잖아요. 한 타석 딱 보거나 어. 아니면 그 타석에 딱 봤을 때 얘가 나오는 그
스윙의 메커니즘만 봐도 알잖아요. 얘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부족해 보인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김재호랑 내가 이렇게 키스톤 콤비를 해보면 되게 마음 편해. 그리고 뭐 박진만 형, 뭐 손시현 형 너무 편한 이유가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 맞아요. 딱 보면 네. 딱 이거 끝이야.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보면 그냥 한번 조기놓으면 끝이야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시점 때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이제 키스톤을 마쳤잖아요. 그 수비 코치들 입장에서는 재호야 네가 애들 좀 잘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일이 한 아웃 카운트 하나 할 때마다 얘네들한테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걔네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결국엔 내 말에 자꾸 움직이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내가 얘기하기 전에 얘가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움직이면 얘가 좀 생각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좀 둬도 되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지. 그런 선수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지. 그리고 많이 안 맞춰보면 이게 여기가 통구 동작이 어디서 나오는지 토스가 어떻게 오는지 그쵸. 이것 또한 내가 피벗을 할 때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송구가 손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 못 나가겠지. 예측으로 못 나가요. 그지. 제자리에서 해요.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건데 맞아. 그 믿음이 없으면 키스톤은 어려워요. 맞아. 내가 2015년도 프리미어 12 이후에 나 국가대표 생활을 은퇴를 했거든. 그렇죠. 그때 마지막 김재호와 키스톤을 하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한 건데 나한테는 너무 마지막으로 국가대표에 대한 우승도 했지만 너무 훌륭한 경험이었어. 근데 그 친구를 또 10년 만에 만난 거야. 불꽃 야구에서. 그렇죠. 와, 나한테는 이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거든. 제가 더 의미가 있죠. 너한테 너 당연히 그렇지. 왜냐면 저야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 그 임팩트가 짧았다고 하면 형은 워낙 긴 시간 또 그리고 국가대표를 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군우 형의 야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내가 어떤 부분을 또 느꼈는데 그걸 또 실행을 했고 우리가 이제 SK였죠. SK이고 우린 두산이었고 워낙 또 라이벌이었지. 재밌는 라이벌이었지. 경기가 진짜 되게 피 튀겼잖아요. 정말 재밌는 경기 맞아. 근데 결국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플레이가 감독님의 성향도 있었지만 딱 클린 야구, 깨끗한 야구, 딱 정석적인 야구. 근데 이제 제가 SK 야구를 보면서 느낀 거는 군우 형의 야구도 느끼면서 결국에는 승자만이 알아봐준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2등만 했고 계속 져왔잖아요. 결국에는 인정 못 받는 거야. 결국에는 우승한 팀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만 좀 때려. 그리고 그런 상황, 그 순간순간에 뭔가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뭔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 또한 결국에는 야구 일부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배웠고 또 써먹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야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근데 모든 스포츠는 이겨야지. 맞아요. 이겨야 돼. 뭐 잘 싸웠다 하지만 결국에는 승자만 기억에 남는 거지.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뭐 KBO 역사를 따지고 보면 수많은 키스톤 콤비가 나왔지만 그래도 김재호가 생각하는 기억에 남는 키스톤 콤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키스톤 콤비 하면 뭐 저 시대 때는 이제 박진만, 박종호. 근데 그게 현대. 네, 현대죠. 항상 잘할 때. 근데 현대에서 삼성으로 또 같이 넘어갔잖아. 그렇죠. 또 그분들, 그 선배님들이 이제 또 긴 시간을 또 호흡을 맞춘 또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뭐랄까 레인지가 막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그렇지.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줬던 키스톤 콤비가 아닌가 생각
생각을 해요. 근데 딱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완전한 진짜 만족할 만한 키스톤 콤비는 솔직히 대표팀 아니면 그냥 리그에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없어. 막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이제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덜 메꿔준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그렇죠. 뭐 유격수가 너무 강하면 이루수가 좀 약하고 아니면 이루수가 너무 강하면 유격수가 약간의 약하다. 나도 해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 그러면 너무 잘하는 유격수를 만났는데 이 유격수의 성격이 너무 강해. 50대 50 아니면 49대 51 아니면 약간 요 능력치가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보다 유격수가 너무 강해. 맞아. 근데 비율이 일쪽으로 많이 쏠리잖아. 내 스스로 약해져. 맞아. 이제 저희 팀 이제 왕조라고 하기는 그렇고 왕조지. 그 우승을 좀 이제 막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키스톤이 서로 부족함이 많았던 걸 잘 알고 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수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만약에 누군가 하나가 특출났다고 했으면 아마 조금 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두산 베어스가 왜 왕조를 계속 해왔냐 그러면 손시현이라는 유격수가 있었고, 맞아요. 고영민이라는 유격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김재호라는 유격수가 생기고, 지금은 좀 아쉽죠. 그래도 오재원이라는 유격수가 있었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 두 센터 라인의 키스톤 콤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SK 때도 뭐 정근우 있었고 나주환 있었고 그다음에 진만영 있었고 정근우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누군가가 또 강한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성적이 좀 아쉽게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어느 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맞아요. 요즘 들어 보면 LG 말고는 키스톤 콤비가 그렇게 강하다고 느껴지는 팀은 없어요. 확실히 그 라인이 센터 라인이 강한 팀은 어떻게든 계속 결과가 나. 맞아요. 성적이 난다니까. 꾸준히 성적이 나. 맞아요. 왜 야구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치가 있거든.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팀들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졌다가 확 이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자주 바뀌어. 맞아. 그 자기 포지션이라는 게 없고 멀티플레이어라는 그거에 너무 연연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공격이 안 되면 안 쓸라 그러지. 그 포지션에 정착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래. 맞아. 우리가 어릴 때는 2할 6푼, 2할 10분만 쳐도 맞아요. 내야수들은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무조건 다 3할 쳐야 되는 거야. 맞아.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1점, 2점, 3점을 막아낼 수 있는 상황들을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으로 만들고 나서 결국에는 중심 타자들이 옛날에는 쳐냈고 맞아. 이 선수들은 수비 무조건 수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아주는 승리 기호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일단 지금은 현대야구는 제외를 하고 무조건 공격 야구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비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거 있잖아. 김민재 선배 뭐 엘라노 돌아가면 그렇죠. 이 선배가 방망이를 잘 치는 선배는 아니야. 맞아요. 근데 수비를 너무 잘해. 근데 그때 당시에 김민재가 수비만 잘해주면 됐지. 방망이를 안타를 쳐주면 땡큐였던 그런 느낌도 되게 많았거든. 근데 2할 오픈을 못 치는 맞아. 타자였는데. 그 되게 태반이었어요. 근데 김재호도 어릴 때는 방망이 부분이 좀 약했지만 맞아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타율이 계속 올라갔던 거잖아.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만큼 수비는 9할 이상을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근데 방망이는 4만을 쳐주면 너무 잘 치는 타자인데 유격수한테 4만을까지 원한다. 욕심인 거지. 그러니까 강정호, 김하성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서 조금 인식들이 바뀐 것 같아요. 걔네들이 문제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이제 유격수 내야수 포지션에서 너무 잘하고 또 메이저리그까지 갔잖아요. 야, 걔네들이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큰 거야. 그런 선수들을 키우려고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캠프를 이제 가봐도 예전에는 수비의 비중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수비의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연습량 자체가 많이 줄었어.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연습량이 줄었는데 결국에는 수비 쪽에 연습량이 더 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줄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들도 생각하는 게 나는 공격으로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공격을 잘해 살아남는다라는 인식이 좀 더 아마추어부터 그래. 각인이 되니까 결국에는 수비의 비중이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너 아마추어에 수많은 레슨장 많잖아. 전부 다 방망이만 가르치지. 맞아요. 수비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 거의 없어. 맞아.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현 시점에 지금의 아마추어들을 보고 신인들이 오면 문제점이 캐치볼부터 시작해요. 맞아. 프로 와서 캐치볼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얼마큼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격 다 뭐 에런 저지 되냐고, 오타니 되냐고. 근데 결국 그 선수들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긴. 그러니까 모든 레슨장에서 다 이제 현재는 다 미국식 야구를 많이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오타니처럼 치고 에런 저지처럼 치고. 그런데 신체 능력에 따라서 그것도 쳐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구는데 막 오타니 같이 쳐. 이게 맞냐는 거지. 잘못됐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래. 그래서 오타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프리미어 12 때 그쵸. 오타니를 상대해봤잖아. 그쵸. 타석에서 서본 오타니 봉을 상대해본 김재훈은 어땠어? 오타니를 딱 봤을 때. 신세계였죠. 우리가 160이라는 공을 경험은 해보긴 했어요. 리즈. LG의 리즈가 있었잖아요. 정말 세게 던졌을 때는 160까지 나왔잖아요. 그 선수 외에는 우리가 160이라는 공을 우리가 접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미국 투수의 160과 일본 투수의 160은 다르다. 와. 그리고 타이밍 잡기가 또 어렵잖아요. 또 일본 투수들 키킹 자체가 딱 키킹하고 나서 딱 멈췄다가 갑자기 거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 잡기가 더 어려웠고, 그리고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선수가 한번 난 아닌데. 난 안다 쳤는데. 그러니까 근우 형도 안타를 치긴 했지만 솔직히 좀 달랐잖아요. 아닌데. 진짜? 나는 랜드리도 좋았는데 오타니보다. 역시 악마의 재능. 아니 왜냐하면 나는 빠른 볼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나는 종으로 떨어진 건 다 쳐요. 빠른 거 하고 나는 횡으로 휘어나가는 게 약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애들은 훨씬 더 치기 좋아. 그래도 우리 처음에 한 바퀴 돌 때 첫 경기였나? 근데 처음에 심판이 좀 크게 봐준 거야. 왜냐하면 맞아. 이게 삿포로돔에서 만났던 예전 구 삿포로돔이지. 거기 만났던 거기 야구장의 마운드가 높잖아. 맞아. 그런데도 거기서 만나는 오타니하고 도쿄돔에서 만나는 오타니 좀 달라. 팔 위치가 너무 높은데 맞아. 도쿄도 마운드도 높아. 정말 높은 던지는데 도쿄돔보다 달랐어 느낌이. 야구장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근데 우리 그때 막 첫 경기 하는데 아마 한 바퀴 돌았을 때 공 인플레이 타고 만든 사람이 형 첫 타석에 삼진 먹었나? 아니야 삼성 땅볼인가? 그래. 형하고 나만 아마 인플레이 타고 만들었을 거야. 그 정도로. 그리고 대호 형도 인정했잖아. 쟤 시즌 때 저렇게 안 던진다고. 근데 그만큼 그날 칠만하다, 대호 형도 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너무 전력 투구를 하니까 좀 당황했지. 근데 그 시점이 오타니 내 느낌에는 그래. 오타니가 생각했던 본인의 인생의 투수 있잖아. 전환점이 되었던 4인 것 같아. 그 이후로 오타니가 투수로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거든. 맞아. 근데 그 전까지는 방망이만 잘 치는 오타니였다 그러면 볼만 빠르고 제구가 안 됐던 오타니였다 그러면 그 경기 두 경기 이후로 완전히 다른 오타니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일전을 통해서 이제 오타니도 이제 성장을 한 거네. 완전히 성장한 거야. 원래 제구가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 전력 분석하면 오케이 제구력 별로 없으니 볼만 빠릅니다. 그치. 볼 좀 보고 했는데 계속 스트라이크 들어오잖아. 맞아. 그리고 막 슬라이더가 막 145 막 맞아. 포크볼도 막 140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오타니에 쫄아가지고 실책했던 거야 사회. 실책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쫄아서 실책한 건 아니고. 쫀 거 같은데. 절대 쫄지 않았어. 그래. 그러니까 긴장은 1도 안 됐는데 이제 그거였지. 그러니까 형은 경험이 많잖아. 대표팀 경험 많았고 나는 그때 당시에 거의 초짜였으니까 처음 이제 대표팀 하니까. 그리고 도쿄돔이랑 처음 가지. 도쿄돔 경기를 이제 내가 처음 해봤잖아요. 근데 그리고 특성상 걔네들은 그 야구장의 특성을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때 시마였나? 보수. 그래 시마. 시마가 땡 쳤는데 바운드가 그래, 엄청 쳤어. 크게 쳤어. 맞아. 근데 그때 1루 주자가 그 주니치 그 백넘버 6번 히라타. 히라타였나? 그 친구였는데 바운드가 딱 했는데 시마가 다리가 빠르잖아. 포수치고 빨랐어. 근데 바운드 해서
각도를 줄여서 쇼파운 처리를 딱 했어요. 근데 그때 딱 잔상에 히라타가 보였어. 거야. 히라타가 보여서 시마랑 히라타 상황을 봤는데 시마는 반 이상을 갔고 히라타는 반 정도밖에 안 간 거야. 그게 제 잔상에 딱 보였어. 딱 잡는 순간. 그래서 여기서 이루를 잘라도 되겠다 싶어서 대신하는 딱 틀었지. 틀었는데 이제 군우 형이 당연히 1루를 던지겠지 하고 이제 1루를 보고 있는데 나만 이제 형을 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서로 눈이 못 마주친 거야. 그래서 난 거기서 안 던졌어야 되는데 잘 던졌어. 내가 공을 싹 사이다 던지면 군우 형이 캐치를 해주겠지. 그러니까 순간 안 보더라도 군우 형의 난 센스를 믿고 이게 뽕 띄우면 군우 형이 잡아주겠지 했는데 군우 형은 계속 1루만 딱 쳐다보고 나를 안 봐주길래 그때 이제 공이 삐껴 나갔잖아 일로. 그러니까 그게 형이 잡아주겠지 했는데 형이 던지려고 하는 순간 안 보니까 거기서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눈 작아도 다 보여. 손을 이렇게 놓은 거야. 그래. 거기서 쏙 놓은 거야. 그때 이제 나 때문이었던 거네. 또 내가 안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양아치냐? 내가 그냥 정석적으로 플레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걔는 그래. 첫 이제 대표팀이니까 뭔가 보여주려고 또 한일전이니까 더 평소 같았으면 일로 던졌어. 근데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컸던 거야. 그러니까 내 욕심이 컸던 거지. 그래 이게 너가 그래서 지금도 해설들 잘 그렇게 하는 게 다 적응하는 시기가 다 있어. 자 그러다가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거야? 아니 그러다가 네가 실책을 했지만 부담감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9회 말에 우리가 역전을 했잖아. 맞아요. 나의 이루타가 굉장히 컸잖아. 맞아요. 컸지. 나 완전 소리 질렀잖아. 그래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래 실책했던 게 묻히잖아. 나 벤치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잖아. 제발. 그 마음 알잖아. 알지. 실책하고 그게 강팀이거든. 맞아. 누군가가 실책을 했을 때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팀이 되어야 되는 건데. 나 그때 막 군우 형한테 엄청 뽀뽀했어. 그래 나 뽀뽀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주장이었는데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진짜 내 야구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였던 것 같아. 나도 그래. 야, 그 경기를 9회 초에 뒤집어서 막아낸.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왜냐면 그때 내 타석에 대타를 썼거든. 맞네. 대타를 안 썼으면 아마 맞네. 졌을 수도 있겠네. 맞아, 졌을 거예요. 맞네. 그때 아섭인가 선두타자. 대타로 나갔어. 선두타자가 저 재원이었지. 그리고 그 다음 타석 아섭이 맞네. 근데 아섭이로 대타가 나가서 잘 풀렸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키스톤 콤비에서 많은 사항들이 나는데 뭔가 맞아요. 여기를 정근호 야구 인생 구독자 분들한테 김지호가 유격수에서 뭔가 피봇이라든지 덜 플레이를 할 때 알려줄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나? 나는 절대 그러니까 제 성향은 형도 알다시피 안정적인 플레이에 좀 더 성향을 많이 하는 플레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수가 아무리 호흡이 잘 맞더라도 100% 신임을 안 해요. 확실하게 믿진 않아. 그래서 네가 불꽃 야구할 때 날 신임 안 하는구나. 아니지. 나를 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야.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야구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흐름에 있어서 이건 무조건 잘라야 되는 순간이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고. 믿죠. 근데 그거 아닌 이상 여기서 다음 타자가 만약에 하이타선이야. 근데 굳이 내가 이거를 빠르게 하려다가 실수가 나와서 만약에 하면 이 흐름이 하이타선한테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판단을 하면서 피벗을 이루어지는 게 제 약간의 꿀팁이거든요. 진짜. 이번에 보니까 박찬영, 그다음에 임상우 이런 애들한테 이번에 방송에 나갔잖아. 불꽃 야구할 때 우리가 너랑 나를 알려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이게 김지호가 이거 키스톤 콤비 말고 김지호가 생각하는 수비 꿀팁. 길들여진 글러브가 아닌 안 길들여진 글러브로 수비 연습을 해라. 우리 옛날에 그 글러브 모양 그걸로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결국에는 실전.
글러브잖아요. 글러브인데 왜냐하면 요즘 선수들이 포구할 때 결국에는 포구가 돼야 아웃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일단 그 포구가 잘 안 돼요. 손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럼 거기서 이제 일단은 손에 이제 글러브가 잘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공을 빨리 던져야 된다라는 그 심리적 압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그걸 빨리 빼려고 하다가 결국엔 자거리 나오죠. 저거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줄이기 위해서는 글러브, 길들여지지 않는 글러브로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해. 왜냐면 결국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글러브를 자꾸 연습하다 보면 손에 계속 달라붙어. 왜냐면 글러브가 안 잡히니까. 안 잡히잖아. 그걸 실전처럼 하라는 거예요. 실전에서 보통 선수들이 잡으려고 해요. 불안하면 잡아. 특히. 맞아. 불안할 때 그 길들여지지 않은 글러브처럼 공만 내가 흡수만 해주고 땅에 떨어뜨린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글러브를 포구를 하다 보면 손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이 다음 플레이 할 때 공이 잡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선수들이 자꾸 잡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타이트한 상황. 결국에는 수비에서의 그냥 누가 봐도 이짓하고는 누가 봐도 그거 천천히 해도 죽일 수 있잖아. 결국엔 타이트한 상황에 누가 얼마만큼 아웃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흐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특히 선두 타자, 뭐 발빠른 타자. 왜냐면 요즘에 또 KBO에는 또 발빠른 또 타자들이 많잖아요. 많지. 그런 또 김경문 감독님이 들어오면서 그런 성향들 또 쓰는 그런 야구들이 또 다시 또 흐름을 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결국 잡아내는 게 내야수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길들여진 글러브. 그러니까 지금 롯데 코치하고 있는 고영민 코치님 보면 진짜 막 한 5, 6년 쓴 막 글러브, 그 막 썩은 글러브 있었잖아요. 그걸 막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에 계속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시즌 내에 글러브를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써요. 대단하다. 글러브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경기 때도 길이 완전히 들여진 글러브 쓰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재수 없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만의 이제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제가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게 공 빼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그런 팁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팁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 자랑만 끝나는 거네. 자랑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연습을 해왔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질이 안 들어진 글러브로 연습을 많이 해야지 공을 빨리 빼는. 맞아요. 이 손에 공이 잡히는 거를 빨리 느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길든 글러브보다는 안 든 글러브로 많이 연습을 해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잡는 위주보다는 포구는 그러니까 잡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연결 연결. 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토 콤비를 할 때 유격수도 마찬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나는 유격수는 뭐냐면 볼을 보여주는 유격수야. 맞아요. 이루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불꽃 야구에서 설명을 해줬잖아. 내가 토수할 때도 그냥 이렇게 던지는 애들이 있어. 돌려서 열어줘야지. 탁 열어줘서 이 공을 보여줘야지 다음 사람이 피봇해가지고 때린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런닝 슬로우를 할 때도 보통 얘들이 이렇게 해요. 막아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열어놓고 던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다 이렇게 던지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먹잖아. 왜냐하면 더블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 더블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는 무조건 더블 플레이 해줘야 돼. 맞아요. 근데 이게 조그만 차이지만 유격수가 공을 잡아서 딱 우리가 각이 있잖아. 딱 보여줘서 딱 던져주는 거하고 감춰서 던지는 거하고 맞아요. 이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덜 돌아서 던지는 거하고 딱 돌아서 팍 던져주는 거 완전 다른 거잖아. 맞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00%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이게 보여지면 예측으로 빠르게 피벗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상황들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100% 내가
자신 있게 그렇지. 들어오진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안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게 되는 이제 거죠. 한 발 내지 두 발 차이가 나는 거야. 맞아요. 그게 아웃 시키고 못 시키고 차이가 되는 거지. 그렇죠. 또 강한 송구를 할 수 있고 못하고. 이 글럽 질도 내가 바뀌어 이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링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피부로 할 때도 그만큼 잘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나는 그래서 스텝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 각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많이 보는 거지. 맞아요. 야, 오늘 김재호하고 진짜 정근호하고 키스톤 콤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역시 천재 유격수 천유 김재호답게 훌륭한 경험담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나와주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정근의 팟캐스트 또 이렇게 나와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그리고 군우 형하고 또 이런 또 야구적인 얘기를 또 진솔하게 또 나눌 수 있어서 또 굉장히 또 저 또한 공부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정근우의 팟캐스트가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해서 많은 구독자 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조회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재호 선수 앞으로 멋진 모습 기대하면서 오늘의 정근우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근우의 팟캐스트 감사합니다.